하늘의 창이 열려. 궁창 위의 물층.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청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은 그 당시 어떤 영향을 지구에 미쳤을까? 이 궁창 위의 물의 역할은 첫째,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인간의 세포를 파괴해 노화 현상을 일으키는 X선과 같은 고주파 방사선을 완전히 차폐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물층은 저주파를 흡수하고 산란시킴으로써 지구상의 온실 효과를 일으켜 전 지구에 걸쳐 따뜻한 아열대 기후를 형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생태계를 형성했기에 노아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900년 이상을 살았다. 그러나 홍수 이후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써 생태계에 변화가 생겨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말해준다. 둘째, 이러한 최초의 생태계는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거대한 공룡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는 점은 대홍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물층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을까? 이는 전 지구에 걸쳐 아열대권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를 찾으면 증명될 수 있는데, 실제로 남극에서 화석이 된 화렵수 숲이 발견되었고, 현재 최고로 큰 버드나무가 2.5m 정도인 시베리아에서 익은 열매와 초록색 잎을 가진 27m 크기의 과일나무도 발견된다. 이는 한때 양극 지방이 아열대권에 있었다는 증거로서 충분하다. 이 증거는 열을 흡수하고 산란할 수 있는 물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홍수의 전개. 미시건주 인디언 석판, 한자의 비밀, 민족의 이동 경로. 대격변의 기억은 대부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신화와 전설로 남아있다. 특히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던 미시건 지방 일대에서 오래된 석판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석판 중 5부분으로 나눠 있는 석판은 흥미로운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첫 부분에는 일그러진 태양 아래 한 노인이 경배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큰 비가 내리고 있으며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셋째 부분은 물 위에 떠있는 큰 배가 보이고 40좌를 나타내는 네모진 40칸이 좌우에 있으며 나뭇잎을 물고 있는 새도 그려져 있다. 넷째 부분은 둥근 태양과 함께 큰 배에서 동물들이 쌍쌍이 내려오고 네 사람의 남자들이 만세를 부르는 모습이 보이며,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이었던 무지개를 보여준다. 석판에서 태양이 일그러져 보이는 것은 궁창 위의 물로 인한 빛의 산란 때문인데, 궁창 위의 물이 사라짐으로써 둥근 태양이 보인다는 사실 역시 굴절 현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석판은 노아의 홍수를 정확하게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억은 노아 자손의 후손에 의해 전술되어 전 세계에 남아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큰 배를 나타내는 한자인 선자는 배주에다가 여덟을 나타내는 팔자와 사람을 뜻하는 구자로 형성되어 있어 노아의 홍수가 한자로 표현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아라랏산에 도착한 방주.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의 2100m 부근에서 귤만한 크기의 소금 덩어리가 발견되었으며 4200m 부근에서 백의 용암이 발견되었다. 백의 용암은 물속에서 용암이 분출되어 급격히 식을 때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백의 용암의 존재는 아라랏산이 조산운동으로 솟아오르기 전 물에 잠겨 있음을 나타낸다. 일부 사람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닌 지역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 흐름의 특성상 방주는 홍해, 페르시아만이나 지중해로 흘러갔을 텐데, 성경은 방주가 북쪽에 있는 아라랏산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이 말은 과학적 용어로 조산운동이라고 한다. 퇴적층을 관찰해보면 대홍수가 있은 이후 전 세계에 걸쳐 조산운동이 있었음을 지질하게 증거한다. 특히
에베레스트산 정상에서 물고기 뼈와 대합족의 등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에베레스트산이 홍수 이전에는 바다 밑에 있다가 후 융기했다는 것으로서 성경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 지구에서 홍수가 발생하려면 해저가 솟아오르거나 대륙이 가라앉는 지각 변동이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홍수의 주요 원인으로 바닷물에 육지 침범이 있어야 한다. 노아 홍수 때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또한 지구상의 여러 곳에 있는 염호의 존재는 바닷물의 육지 침범의 증거가 된다. 염호인 카스피해나 고비 사막에 남아있는 네지 바다, 남미의 염호는 육지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 노아의 홍수 이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엄청난 침전물을 운반했고 급격한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두꺼운 퇴적암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수력학적 분석에 의하면 그 퇴적암층이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대규모의 침전물의 이동은 살아있는 생물들을 덮치게 되고 급격히 형성된 퇴적암층 내에서 화석을 형성하게 하였다. 캐나다의 노바스코티아에서 발견된 다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은 형체가 남아있는 부분만 해도 3m 이상 되는 아름드리 나무로서 큰 홍수가 일어나 엄청난 퇴적층이 이 나무를 급격히 뒤덮은 것을 생생히 볼 수 있다. 또한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막 입에 물고 있는 화석은 얼마나 급격히 이 물고기가 퇴적물에 파묻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미국의 공룡 유적지인 쿼리 방문센터에서는 거대한 화산 폭발로 한꺼번에 매장된 1000여 개가 넘는 공룡뼈들이 뒤엉켜 매몰되어 있다. 방금 알에서 태어난 강아지 크기의 새끼 공룡들이 알껍데기 조각 속에서 생생하게 화석이 된 경우도 있다. 또한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의 적혈구가 1997년에 발견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으면 몬테나 주립대학교의 메리 슈와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뼈는 6,500만 년 전의 것이라는데 어떻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적혈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1800년 이래 최소 10번 이상의 과학적 탐사를 통해 멸종된 매머드의 신선한 사체를 발굴했다. 1900년 시베리아의 베레조브카 강의 제방에서 발견된 매머드는 50년 된 수컷으로서 베레조브카 매머드의 윗속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식물이 발견되었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는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다양한 식물이었다. 이는 매머드가 살았던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가 오늘날보다 더 온화했음을 이야기해준다. 노아 홍수 이후 지구는 대격변이 있었고 환경도 홍수 이전과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방주와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전개될 마지막 심판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이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받을 십자가의 예표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언급하시면서 과거 노아의 홍수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다. 누구라도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만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불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놓으셨다. 이제는 누구든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다.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란다.